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허중보입니다. 지금 저는 틀니 치료의 간소화와 내원의 수를 줄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임상 스트레스 줄이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풀덴처를 함에 있어서 간단하고 쉬운 그런 임상적인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제 챕터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이제 요약 정리를 하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금 총 7강에 걸쳐서 제가 7개의 챕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컨벤셔널 덴처의 프로시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7, 80년 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써왔던 방법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챕터 2에서는 버티컬 디멘션을 어떻게 잡느냐, CR은 도대체 어떻게 잡는 거냐, 교합 평면은 어떻게 잡는 거냐, 또 이게 마운팅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특히 오클루전 플레인과 마운팅은 팝보우라는 것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잡을 수 있고 평균치 마운팅을 아주 훌륭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더불어 JV 포크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FORK입니다. J fork. 포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JV 트레이에 대한 강의가 메인이지만 JV 포크 같은 경우는 픽업 인상을 체득한다든지 아니면 인상을 다른 방법으로 인트라오럴 스캐너나 다른 방법으로 체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 릴레이션만을 잡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JV 포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챕터 3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아나토미, 해부학적 구조물, 우리가 인상을 뜰 때 어디까지 떠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외우고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챕터 4, 5, 6에서는 제가 임상에서 하고 있는 술식들을 바탕으로 교합 조정부터 내면 조정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보여드린 증례 말고도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증례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지금 컨클루전을 하고 있는데요. 끝나기 전에 제가 이제 모형을 가지고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 모형 동영상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술식인지를 다시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이번에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틀니를 만들기 위해서, 컨벤셔널 틀니를 만들기 위해서 환자는 최소 5번의 내원이 필요했었습니다. 먼저 preliminary impression, alginate impression을 뜨고 모형을 만들고 개인 트레이 만들고 다시 환자 본 뜨고 그 다음에 기공소로 보내서 오클루전 엑스림 만들고 다시 환자 불러서 조릴레이션 뜨고 다시 기공소로 보내서 엑스덴처 만들고 교합 체크하고 심리 체크해서 다시 기공소로 보내가지고 틀니를 만들었죠. 저는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이 세 가지 스텝을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상에서 환자가 처음 내원했을 때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면 그 다음 과정은 아주 심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러닝 커브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 과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단계를 스킵한다기보다는 이러한 과정들을 타이밍을 줄이고 환자의 내원 횟수를 줄이면서 여기 최종 인상에 모든 포커싱을 두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 릴레이션도 트레이를 이용해서 바로 잡을 수 있게끔 오클루전 엑스림을 만들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이런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JB 트레이라는 그런 제품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JB 트레이는 저스트 보더 트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뜨거운 물에 70도 이상, 70도에서 75도 사이에, 뭐 80도까지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어쨌든 70도에서 80도 사이의 물에 1분 미만으로 담그고 계시면 투명해집니다. 재료가 아주 투명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 러버보울에 정수기 물을 담으시면 뜨거운 정수기 물을 바로 담으시면은 이렇게 바로 몰딩을 할 수 있게끔 투명해집니다. 1분 안에. 완전히 투명해졌을 때가 사용하실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물에 담그고 충분히 투명해지면요. 자, 이렇게 건져 보겠습니다. 건져 보시면은 자, 이렇게 완전히 투명해져 있죠. 완전히 투명해져 있고 가운데 부분은 변형되지 않고요. 양쪽에 투명한 부위만 변형이 됩니다. 즉 보라색 부위는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손으로 만지면 마음껏 변형이 돼요. 이렇게 변형시켰다가 물에 담그면
다시 또 변형할 수 있습니다. 찬물에 담궈버리면 바로 굳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모형이 있다면 너무 쉽고요. 모형이 있으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바로 즉시 개인 트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개인 트레이를 만들과 동시에 상방의 오클루잘 쪽에 이제 오클루잘 테이블과 버티컬 디멘션을 잡을 수 있는 로드가 4개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개인 트레이로 바로 조 릴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모델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보라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통 안에 10개가 들어있는데요. 상악 5개, 하악 5개, 또 리필 통에는 상악만 10개, 하악만 10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도계를 항상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그 온도계를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자, 보통 상악을 이제 제가 모형상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넣으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트레이의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어요. 미디움, 라지, 스몰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의 사이즈만 있는데요. 그 이유는 뜨거운 물에 담그고 나면 제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시간인데요. 이렇게 물에 담궈 두면은 1분 정도 지나면 1분도 안 돼서 모든 면이 다 투명해집니다. 자, 이때 반드시 70도 이상에서 담그셔야지 60도 정도에 담그면은 시간이 5분, 7분만 걸려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바로 넣지 마시고요. 구강 밖에서 10초에서 20초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너무 튀어나온 부위는 만져도 주시고 이렇게 접어 주시고 부족한 부위는 연장도 가능하고 잡아당기면 쭉 늘어나고 또 집어넣으면 쑥 들어가기도 하고 변형이 마음껏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어느 정도 기다린 다음에 자, 충분히 기다리고 있죠. 지금 실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벨 젖히고 자, 이때 젖히면 어시드가 잘 젖혀줘야 돼요. 얘가 건들리면은 이렇게 말려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구개촉부터 넣어서 하면은 들어가지 않던 트레이가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변형되니까. 변형되면서 쭉 들어가요. 자, 변형돼 쭉 들어가면 먼저 팔라탈부터 팔레이트 구개부터 적절하게 눌러줘서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포스티리얼 댐 부위, 맥실러리 투버러시티 지역을 쭉쭉 눌러주고 연장하고 나서 보도 몰딩. 자, 항상 기억하세요. 연장하고 나서 보도 몰딩. 그러니까 연장을 하고 나서 보도 몰딩을 해야지 그 연조직의 움직임에 맞게끔 그 트레이의 변형되겠죠. 자, 이렇게 변형되고 나면은 가위를 이용해서 과잉된 부분을 잘라줍니다. 길이가 너무 긴 부위는 길이를 잘라주시고 자, 명심하실 거는 개인 트레이는 인상을 뜰 부위를 모두 다 커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밀접한 접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인상 뜰 부위를 모두 다 덮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잘라버리시면 안 되겠죠? 혹시나 잘랐다 하더라도 다시 물에 담궜다가 누르면 다시 늘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꺼운 부위는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하고 나서 이 워킹 타임이 거의 3분에 가까이 되기 때문에 3분 정도 이 상태가 유지되면서 점점점 딱딱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찬물에 담궈버리면 바로 딱딱해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투명한 부위가 점점 하얀색으로 변할 거예요. 아, 하얀색으로 변하면은 굳고 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된 것을 자, 이제 어데시브 보통 상악은 보도 몰딩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필요하시면 우리 실리콘 매트리얼 이용해 가지고 원스텝 보도 몰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은 제가 지금 보도 몰딩을 한 번 더 하려고 모형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보도 몰딩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어데시브를 보더 부위에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트레이 타입의 실리콘 머티리얼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보더 부위에 이렇게 도포를 합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트레이가 뭐 어느 정도 형성됐더라도 리치가 너무 많이 흡수가 됐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강 내에 넣고 보도 몰딩을 하시면 됩니다. 보도 몰딩을 할 때는 자, 최종 인상을 뜰 때는 누가 한다고요? 환자가. 보도 몰딩을 할 때는 누가 한다고요? 의사가 잡고 자, 앞쪽을 라비알 쪽은 밖으로 잡아당겨서 밑으로 내립니다. 옆으로 잡고 흔들면 안 돼요. 명심하시고요. 나머지 부위는 근육 방향에 맞춰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하악턱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헤뮬라 노치 쪽에 후방 부위의 경계 부위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의 움직임을 허용하는 거죠. 자, 이해되실 거로 지난번 강의 때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앞쪽 강의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어데시브를 바르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인상제를 넣은 다음에 인상 체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넣어서 보통 이제 자, 최종 인상은 누가 한다고요? 보도몰딩을 환자가 합니다. 그래서 술자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지 마세요.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우, 이, 그 다음에 턱을 벌리고 좌우로 움직이고. 자, 제가 지금 손으로 하고 있는 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우이를 많이 해주시고 라비알 쪽만 살짝 눌러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최종 인상을 뜰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 인상을 상악을 다 떴으면 그 다음에 하악을 뜨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트레이에 핸들을 부러뜨린다. 왜냐하면 환자가 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악만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팝볼을 끼울 수도 있어요. 핸들에다가.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부러뜨리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자, 제가 이렇게 부러뜨립니다. 톡 하면 톡 부러지거든요. 자, 뚝 부러지면은 상악에 트레이를 넣고, 최종 인상을 체득해갖고 놓고, 자, 그 다음에 하악을 이제 맞춰줍니다. 하악도 역시 트레이가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안 들어가요. 그죠? 당연히 안 들어가죠.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물에 담그시면, 물에 다시 담궈서, 자, 물에 담궈서 1분 정도, 70도 이상에서 1분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완전 투명해집니다. 투명해지면 구강 밖에서 좀 기다리셨다가 너무 과도한 부위는 가위로 자르셔도 되고 저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저기 안 붙게. 자, 그렇게 해서 조금 기다리시면 약간 저항감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어시스턴트가 뺨을 잘 젖혀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건 핸들이 잘 없기 때문에 핸들이 라테랄 핸들이기 때문에 양손으로 잡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형태를 잡아준 다음에 잘 잡고 이렇게 잘 잡고 구강내에 넣어줍니다. 자, 이때 어시스턴트가 잘 젖혀줘야 돼요. 자, 이제는 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쏙 들어갑니다. 자, 너무 꽉 누르지 마시고 적절하게 슬라이트하게 누르고 자, 연장하고 보도몰딩하고 자, 먼저 링구알 쪽 연장하고 보도몰딩. 보도몰딩은 혀로 매록 내밀다든지 혀에 힘을 준다든지 해서 두께와 길이를 조절하시고 바칼 쉘프, 리트롤 패드 누르시고 다시 보도몰딩하고 자, 이 과정이 워킹 타임이 3분이에요. 충분히 시간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빨리 굳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물에 담그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걸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하다 보면 엉망됩니다. 차분하게. 자신이 없으면 위생사 선생님들 시키십시오. 위생사 선생님들이 더 차분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하고 연장하시고 혀 움직이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걸 지금 실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넘기겠습니다. 빼서 과잉된 부위는 가위로 잘라줍니다. 자, 얘가 완전히 하얗게 돼버리면 가위로 안 잘려요. 딱딱해져 버리니까 그 전에 가위로 과잉된 부위를 잘라주고 두께도 조절해 줍니다. 조절해 주시고 나서 꼭 구강 내에 넣어서 한 번 더 만져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트레이가 다 완성된 거죠. 구강 내에 넣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자, 이때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트레이가 만들어져서 바로 밑에 본을 떠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밑에 본을 뜨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VD, 버티컬 디멘션을 먼저 맞춰줘야 된다. 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악은 폐구 인상이니까. 하악은 입을 다물면서 본을 뜰 거니까. 명심하십시오. 상악은 그냥 뜨면 되고 하악은 반드시 다물면서 본을 떠야지 잘 떠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걸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뒤쪽이 리트럴 패드가 너무 높게 나와 있거나 막실러리 튜버러시티가 너무 두꺼우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환자가. 그래서 반드시 폐구 인상에서는 뒤쪽에 이쪽 부위를 다듬어 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트레이를 만들고 너무 과도하게 길게 만들어 놓으면은 얘가 다물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뒤쪽 부위만 물에 담굽니다. 뒤쪽 부위만 물에 담그면 되죠. 상악의 막실러리 튜버러시티 쪽을 가셔도 돼요. 두께를 줄여도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트레이에 뒤쪽 부위만 물에 담그시고 한 30초 정도만 담그세요. 1분까지 있을 필요 없고요. 그러면 다시 낭창낭창해지거든요. 다시 낭창낭창해지면은 입안에 넣고 환자에게 다물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뒤쪽이 눌러지면서 이제 환자가 쑥 다물어지게 돼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다물어지고 나면은 이제 얘를 제거해가지고 찌그러져 있는 부위, 그의 부위를 이제 가위로 잘라내든지 덴처바로 잘라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찌그러져 있는 부위 있죠? 여기 높은 부위. 얘 부위가 상하게 좀 걸리고 있으면은 우리가 폐구 인상을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위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과도하게 자를 필요가 없고요. 눌려지는 부위가 바로 보입니다.
그 보이는 부위만 가위로 적당하게 잘라주시면 되고, 이렇게도 안 되면은 상악의 막실러리 투브러시티 쪽에 본을 다 떴지 않습니까? 상악은 그 부위의 두께를 줄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랬습니까? 이제 완전히 다물어졌으니까 VD를 측정하라 그랬어요. 자, VD 측정하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너무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프리웨이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윌리스법을 이용하는 방법, 발음을 이용하는 방법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VD를 잡았는데 이게 너무 높아요. 한 2mm만 줄였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자, 먼저 하악본을 뜨기 전에 트레이를 밖으로 빼서, 자, 이게 버티컬 로드인데요. 버티컬 로드는 1mm 단위로 라인이 꺼져 있습니다. 따라서 2mm 놔줄 거면 2칸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2칸을 줄이고, 자, 만약에 환자 입이 하악이 틀어져서 이 로드가 상판에 붙지가 않고 이렇게 틀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왁스를 끼우고 왁스로 바이트를 물리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자, 그래서 2칸을 이렇게 갈아내고 이제 이렇게 다물면 2mm가 낮아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VD를 잡았고요. 지금 VD를 잡은 다음에 뭐 합니까? 자, 제가 2mm를 낮췄다는 거예요. 2mm를 낮췄고요. 자, 이렇게 VD를 잡고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이제 본을 뜨는 거예요, 밑에. 왜냐하면 바이트를 물리면서 본을 뜨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보도 몰딩 한 번 더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상악은 보도 몰딩을 다시 한번 했지만 하악은 그냥 가겠습니다. 자, 어데시브를 쭉쭉 바르고 실리콘 인상지를 넣은 다음에, 자, 실리콘 인상지를 넣고 실리콘 어데시브 바르고 실리콘 인상지를 짠 다음에, 자, 구강 내에다가 넣습니다. 그죠? 그거 넣고 심플하죠. 환자에게 다물게 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혀를 들게 하라. 혀를 살짝 들고 이렇게 다물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혀를 들어 올리세요. 혀를 들어 올리세요 하고 나서 넣어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혀를 내린 상태에서 넣어버리면 다 찌그러져 버려요. 혀를 살짝 든 상태에서 하고 환자에게 다무세요 하면은 이렇게 다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상이 다 떠지는 거예요. 자, 그때 환자의 입은 제가 지금 손으로 하고 있지만 우, 이 해주시고, 입을 살짝 벌려서 윗입술을 살짝 핥아주시고, 좌우로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마세타 머슬, 지금 마사지 하고 있죠? 마세타 머슬 마사지하고, 그 다음 바시네이트 머슬은 눌러서 위로 올리고 뒤로 당기고. 자, 지난번 수업에 다 했습니다. 잘 보시면 좋겠고요. 윗입술을 핥아보세요 해서 윗입술을 핥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다물고 계시면 인상이 다 떠지게 됩니다. 자, 인상이 다 떠졌으면 이제 뭐예요? CR을 잡아야 되겠죠? CR. 인상이 다 떠졌어요. 자, VD 잡았고, 하악 인상, 폐구 인상을 떴고. 자, 이 순서를 선생님들 힘드셔도 꼭 외우셔서 한번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저를. 분명히, 쉽네. 잘 나오네. 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CR을 잡는데, 자,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이 환자가 잘 CR을 못 잡아요. 잘 안 다물어져요. 위아래가 딱 닿는 점이 잘 없어요. 자, 그때는 알루왁스를 녹입니다. 알루왁스를 녹여서 편하게 동글동글하게 말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지금 하악에 보면은 그 로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끼워 넣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열을 가해가지고 붙인다든지 추가적인 일을 하실 필요 없이 아주 심플하게 얘를 잘라가지고 자, 보시면 알루왁스를 지금 녹인 상태죠. 완전히 흐르게끔 녹이면 안 되고, 약간 열을 가해가지고 조금 녹아있을 때 쿵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로드에 끼어 들어가니까 우리가 VD를 잡았기 때문에 환자가 아무리 더 다물려고 해도 다물어지지 않아요. 지금 왁스를 적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스테이블한 CR을 잡는 거예요. 스테이블하게 CR 레코드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걸 하셔도 되고, 환자가 잘 잡히면 바로 바이트 짜버리면 되고. 이해되시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정확하게 환자가 다물지 못할 때, 환자가 자꾸 움직일 때, 자, 그때 이제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홈을 내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해서, 이렇게 홈을 파는 이유는 열이 안쪽까지 전달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아니면 얘 홈을 안 파면 바깥쪽만 가열되니까 안쪽까지 열이 전달되도록 약간 홈을 파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하고, 자, 입에 넣습니다. 자, 입에 넣고, 양손 조작법이나 침법이나 아까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지금 모형이라서 어쩔 수 없이 양손 조작법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다무세요 하면 환자가 쭉 다물겠죠. 이때 로드가 닿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물고 싶어도 못 다물어요. 지금 정확한 CR만 잡은 거예요. 자, 상악본 떴고, 하악본 떴고, VD 잡았고, CR 잡았네요. 이제 뭘 하면 됩니까? 교합평면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첫날이에요. 환자 처음 온 날 지금 이제 교합평면을 잡는 거예요. 자, 팝볼을 붙일 때는 어디에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윗입술의 하연. 그래서 전치부가 보통 윗입술에서 2mm 보이기 때문에 그 하연에 딱 붙여주라고 그랬어요. 지금 모형이기 때문에 재현이 힘들지만 자, 보통 정중성과 그다음에 동공간선과 평행하게. 자, 선생님들 오늘 지금 복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강의를 꼼꼼하게 들으셨다면 이게 너무 쉬울 거예요, 지금 느낌이.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붙여서 동공간선과 평행하게 하고 좌우 대칭 보고 그다음에 윗입술 밑에 붙여서 전치부 위치를 알려주고 지금 좌우 대칭 보는 거예요. 좌우 대칭. 좌우 대칭 봐서 좌우에 적절한 그 밸런스를 맞춰주고요. 그다음에 움직이지 않도록 앞에 한 번 더 짜주시고 자, 이게 이제 손에 익어야 돼요. 이거 1분 안에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실리콘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1분 안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분 안에 끝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근데 처음에 꼭 연습 필요합니다. 뭐든지 술식은 연습 없이 바로 된다면 여러분들은 천재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아닌 입술에 밑에 끼우라 이 말이고요, 제가 모형을 보면서. 그 다음에 캠퍼스 라인 정중선 맞춰줬고, 그 다음에 동공간선하고 평행하게 맞춰줬고, 마네킹이 너무 불쌍해 보이네요. 자, 캠퍼스 라인에 맞춰가지고 옆에를, 그죠? 팝보의 옆에를 조절하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다 된 겁니다. 그죠?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임상술식이. 이 이후의 과정은 기공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하루 만에 끝내버린 겁니다. 이거 이상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걸 보내서 디지털 덴처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보내서 이렇게 컨벤셔널 덴처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지금까지 너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총 7강의를 다 듣기 위해서는 최소 5시간, 6시간 필요하실 것 같은데, 꼼꼼하게 들으시면은 분명히 틀니뿐만 아니고 모든 보철 임상에서 유용한 그러한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팝보우랑 JB 트레이를 잘 활용하시면 첫날에 근데 제가 이제 기초적인 건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기초적인 그런 베이스들에서 꼭 필요한 데이터들은 하루에 다 체득할 수 있다. 자, 그거를 유념해 주시고 임상에서 잘 활용하시고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